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등차 등비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지 이제 다루게 될 시그마,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그 수열은 분명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A 플러스 n-1 곱하기 D로 표현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다가 갖다 집어넣게 되면 A5랑 A8을 갖다 더한다는 건 A 더하기 4D 그 다음에 A 더하기 7D, 즉 2A 더하기 11D가 32가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A10과 A12를 갖다 더한다는 건 A 더하기 9D하고 A 더하기 11D, 즉 2A 더하기 20D, 계산한 값이 5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갖다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정리하자면 D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다시 갖다가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2A랑 22는 32가 되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되겠죠. 그래서 A하고 D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일반항 A에는 5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되고 AK, 즉 D 하나 계산한 1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AK 5 더하기 K-1 곱하기 2가 43 되게 만들어주는 K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핵심은 뭐다? A하고 D를 구하는 거. A하고 D를 구하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걸 이용해서 정리해라. 오케이? 두 번째 등차 수열.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일반항 만들 필요도 없이 3을 더한 거고, 그럼 얘는 5에다가 3을 또 갖다 더하니까 8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성을 조금 파악하고 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15분의 1, x, y, z 3분의 1에서 각 항의 역수가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뒤집어 놓은 게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뒤집어 놓으면 처음 거는 15, 그 다음에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그 다음에 3까지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뭘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D를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겠죠. 왜냐하면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총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3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앞쪽에 있는 15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차를 몇 번이나 더해온? 4번 더해온 거잖아.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4D는 마이너스 12, 양변 4로 나누면 D는 마이너스 3, 그래서 하나하나가 12, 9, 그 다음에 6 자연스럽게 3으로 연결될 거고, 그것들의 값을 뒤집어주면 x, y, z가 나올 거고,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입니다. AN이 등차 수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갖다 더한 게 9,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 다음에 14번째까지 더한 게 14.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지금 AK가 15가 되게 만들어주는 K를 찾으라는 거는 주어진 등차 수열의 초항과 공차를 구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A3, A6, A9 정도는 A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에서 몇 칸씩 떨어져 있는 거냐면 3칸씩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차가 얼마이? 3D. 만약에 공차가 원래 있었던 등차 수열의 공차가 D라고 설정을 한다면 공차가 3D인 등차 수열이 되기는 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 정도는 A 플러스 n-1 곱하기 D라면 A 더하기 2D, A 더하기 5D, A 더하기 8D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리하면 3A 더하기 15D가 9가 되는 거고, 3으로 나누면 A 더하기 5D가 3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부터 14번째 항까지 합이 99가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A6에서부터 A14까지 갖다 더하는 건 S14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4번째 항까지 합해서 S5,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빼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조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식으로 14번째까지 총 몇 개의 항을 갖다 더하는 거냐면 9개의 항을 갖다 더하는 거고, 얘가 첫 번째부터 출발해도 등차 수열인데 중간에 여섯 번째부터 출발해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넘어갈 때도 계속해서 D씩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초록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만큼의 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초항이 A 더하기 5D, 그 다음에 공차는 똑같이 D,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아까 우리가 판단한 것처럼 9개인 등차 수열의 합이 99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n에 2a인데 a가 a 플러스 5d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2a 더하기 10d 그 다음에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 한 값이 99가 되는 것이고, 양변 9로 먼저 나눠주면은 11, 안쪽에 있는 거 2로 나누면 a 더하기 9d가 11이고 a 더하기 5d가 3이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시면 4d가 8이고 d는 2, a는 마이너스 7.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 찾았다.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7 플러스 n-1 곱하기 2, ak가 15가 되는 거 n에다가 k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SN의 어떤 형태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다시 개념을 잡아서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5번도 결국에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 21이고 열 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이다. 어쨌든 A하고 D를 갖다 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SN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예정이긴 한데, 그래서 일반항 AN에 대한 초항과 공차를 다 구해서 일반항 AN을 찾아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까? 그걸 실제로 n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서 위로 볼록한 거 찾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양수일 수 있겠느냐를 찾는 형태의 문제다.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정확히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S7부터 해보시면 S7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 한 게 21. 그래서 a 더하기 3d가 3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10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 한 개 마이너스 60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2a 더하기 9d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고, 요거 두 배 하면 2a 더하기 6d가 6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갖다 빼면 3d가 마이너스 18, 그래서 공차인 d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는 2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초항이 2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에 항들을 하나씩 적어보면 첫 번째 21, 두 번째 15,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나오니 그때부터는 더하지 말고 몇 번째까지만? 네 번째까지만 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더하면 요거 24, 요거 24. 답은 48이다. 오케이? 그 SN 더하는, 그러니까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이야기할 때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항들만 더하는 거라면 꼭 공식에 의존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규칙성 찾아서 빠르게 답을 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6번. 자, SN이 2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알파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등차수열 AN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박았어. AN은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오케이? 근데 우리가 했었잖아요. 뭐였냐면 SN이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일 때 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이 SN은 분명히 등차 수열을 뜻하는 것이기는 한데 수열 AN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룰 수도 있고 두 번째 항에서부터만 등차 수열을 이룰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뒤쪽에 C가 뭐가 되는 거 무조건 0이 되는 거. 저 상수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건 알파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그 결과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SN에서 SN-를 갖다 빼가지고 N 이상, 2 이상의 일반항 AN을 만들고 A1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케이? 그게 6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 등비 수열은 곱하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항이 6이고 일곱 번째 항이 11이에요. 일반항 AN이 A 곱하기 R의 n-1승입니다.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6이고요. 일곱 번째 항은 A7 A 곱하기 R의 6승 12고요. 그 다음 얘는 AR 세제곱에다가 다시 얼마를 갖다 곱하는 거냐면 R 세제곱을 갖다 곱하는 거죠. 얘가 6이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R 세제곱은 무조건 2가 되는 것이고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A가 6인 거니까 A가 3인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열의 제 10번째 항은 물론 일반항을 만들려면 세제곱근 2로 만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냥 10번째 항만 찾아내는 걸로 생각하면 초항 곱하기 R의 9승이 될 거고 얘는 3 곱하기 R 세제곱의 다시 전체 세제곱이 될 거고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3, 8에 24가 주어진 수열의 몇 번째 항이 되는 거다? 10번째 항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이었고요. 8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하네. 첫째 항이 3, 공비가 2, 세 번째 항은 12. 3에서부터 공비를 몇 번 더 곱하면 된다? 두 번 더 갖다 곱하면 된다.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답이 2번인 걸 파악을 하고 9번. 세 실근이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원래는 알파, 베타, 감마인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A, AR, AR 제곱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의 근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뭘 갖다 쓸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 개를 갖다 곱한 거 A랑 AR이랑 AR 제곱 갖다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216이 되는데 좌변이 A 세제곱 R 세제곱이니까 AR 전체 세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16은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AR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파악을 했으니 여기다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6을 갖다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세제곱 마이너스 216 그 다음에 더하기 36p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갖다 곱하면 플러스 324 플러스 216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p값만 구하면 끝나게 되겠죠. 나머지 두 개의 근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만약에 필요하면 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오케이? 자, 마지막 10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쪽에서 했었던 그 6번 문제하고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등비수열 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열 AN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K 곱하기 4의 n승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고 하는 게 성립한다. 수열 AN이 첫 번째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게 뭔가 특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SN에서 SN-를 갖다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듯 SN이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 이런 지수꼴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이 SN은 등비 수열의 합을 뜻하는 공식입니다. 자, SN이 이런 형태야. 그럼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항상
SN에서 SN-1을 갖다 빼서 계산하잖아요. 맞습니까? SN은 뭐냐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 그 다음에 S의 n-1이라고 하는 건 A 곱하기 R의 n-1승 더하기 B, 이렇게 표현될 거다. 날라갈 거 보입니까? 삐삐 날라가죠. 그래서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 곱하기 R의 n-1승인데 얘가 A 곱하기 R 곱하기 R의 n-1승에서 A 곱하기 R의 n-1승을 빼는 거니까 만약에 R의 n-1승으로 묶어내면 A로 묶고 R-1이 나오고 그 다음에 R의 n-1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일반항 AN이에요. 언제? n이 2 이상일 때. n이 2 이상일 때 그렇고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인 A1은 S1으로 우리가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SN이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니까 A 곱하기 R 더하기 B가 될 것이다. 그게 초항이다. 근데 n이 2 이상일 때 이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저 식에서는 누가 초항이냐면 A 곱하기 R-1이 초항이고 공비가 R인 형태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초항이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AR 더하기 B가 초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비 수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A 곱하기 R-1이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 AR 더하기 B랑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전개하면 AR-A가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 AR 더하기 B랑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날라갈 거 AR 날려주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보시면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될 때? 0일 때. A 더하기 B가 0이어야지만 우리가 SN에서 SN-를 갖다 빼서 만들어 놓은 그 식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A1, S1으로 따로 계산한 녀석이 연결되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비 수열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요.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얘가 어떤 형태인 거냐면 지금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잖아. 얘가 첫 번째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은 저기 있는 저 두 개의 숫자를 갖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얼마? 2다. K-2가 0이니까.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SN이 N에 관한 2차식일 때 등차 수열의 합인데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은 C가 0이어야 되는 거고 SN이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일 때 그게 등비 수열의 합인데 첫 번째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은 A랑 B를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조금 더 외우기 편하게 하나만 만들어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비 수열의 합은 초항이 A고 공비가 R이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로 표현되죠. 물론 1-R분의 1 수도 있지만 오케이? 자, 얘가 정리가 되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분배시키면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그 다음에 더하기 R-1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얘가 A랑 B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 그래서 A하고 B 두 개 더하면 얼마야? 0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외우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무조건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의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